요새 제약 제약 영업이 사실 굉장히 인기 직군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그런 회사 랭킹 순위를 딱 보면 제약 회사가 뜨면 거의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제약 영업에 또 제약 회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요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약 영업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런 목표 의식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재밌게 즐기신다면 절대 실패를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제약 영업 예약 이야기를 나눌 코롱제약 손재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약 영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영업사원들을 저희는 MR이라고 불러요. MR은 메디컬 리프레젠테이티브라고 해서 저희의 정확한 업무는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하지만 그 외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의사나 약사분들한테 자사의 제품이나 학술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접한 되게 조금 안 좋은 일들도 저희가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잡무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제약 영업의 종류는 크게 ETC 영업과 OTC 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ETC 영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노컬 영업과 그리고 병원 영업, 종병 영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입사원들이 한 80% 이상은 지원을 하면 노컬 영업으로 아마 발령이 날 거예요. 노컬 영업은 이런 여러분들 동네에 뭐 개인 병원들 있잖아요. 보통 저희는 의원급 영업 그리고 클리닉 영업이라 부르는데, 그런 개인 병원 영업을 주로 신입사원들이 많이 발령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분야는 종병 영업이 있습니다. 종병 영업은 조금 노컬 영업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제가 봐서는 신입사원들이 조금 처음부터 시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만큼 오리지널과 그다음 대학 교수를 이제 좀 상대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만, 크게 ETC를 노컬과 이렇게 종병 영업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OTC는 흔히 말하는 약국 영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OTC 영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ETC 영업은 이렇게 의사들의 오더가 필요한 의약품을 ETC 영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OTC는 의사분들의 그런 처방 오더 없이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서 맞는 수액이나 그리고 뭐 백신, 독감 이런 것도 다 의사들의 오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그런 전문 의약품 ETC 영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국에서 사는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이런 거를 이제 일반 OTC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실제 병원에 찾아가서 영업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옆에서 이렇게 아이패드나 종이 브로셔를 갖고 자세히 제품을 디테일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제품 디테일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내외예요. 저희가 제품 디테일을 할 때 밖에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또 기다리고 있고, 저 말고 다른 제약회사 직원들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디테일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책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또 제품 디테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면담하는 시간이 5분에 10분 내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품하는 디테일의 포인트는 1분 아니면 3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약회사들은 이런 1분 디테일, 3분 디테일 이런 폼을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분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1분 동안 자사의 제품을 최대한 많이 고객한테 그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걸 1분 디테일을 하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3분 디테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테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자사의 특장점을 디테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쟁 제약회사 제품과 좀 비교해서 디테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되게 부작용이나 그리고 기타 조금 삭감 뭐 청구하는 삭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거를 반대 극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사의 제품이 부작용이 심한데 이게 환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희들은 그 부작용을 100% 억울해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 극복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그리고 다른 회사 제품과 또 비교를 하시면서 반대 극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회 같은 거를 할 때 담당자들이 직접 MR들이 자사의 제품 PT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여러분들이 요새 제약회사, 제약 영업이 사실 굉장히 인기 직군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그런 회사 랭킹 순위를 딱 보면 제약회사가 뜨면 거의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제약 영업에 그리고 제약회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요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코롱제약에 입사했던 2006년도에는 제약 영업이 이 정도 인기는 아니었거든요. 다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이거 제약 영업은 뭐 3D 영업이다. 맨날 술만 먹고 고생한다. 절대 하지 말아라. 주위에서 만류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만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취준생들이 제약 영업에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문성. 저희가 의사나 약사님들 상대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조금 돋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연봉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 뭐 기타 일비나 예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뭐 영업이니까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에 따른 혜택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첫 번째로 전문성인데 사실 저희들의 고객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예요. 의사, 약사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거나 저희는 또 정해진 세트 안에서 의사나 약사를 상대로 저희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직한테 저희의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자사의 제품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에 대한 되게 학술적인 뭐 약리 기전이나 기타 그런 학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제약 영업이라는 게 진짜 단순하게 의사를 설득시켜서 약을 쓰게 하는 영업이 아니구나. 우리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틈틈이 많이 하셔야 돼요. 연수원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때는 틈틈이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제품 디테일 능력이나 PT 능력도 그리고 발표 능력도 꾸준히 향상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제약 영업이 단순하게 몸으로 때우는 영업이 아닌 이렇게 전문성이 느껴지는 영업이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좀 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2006년 제가 전공이 신문방송학과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이런 빅3 뭐 방송국이나 메이저 신문사 아닌 이상은 어떻게 보면 좀 박봉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신문방송학과 졸업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제약 영업은 연봉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지금 보통 평균이 3,5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500도 지금은 좀 작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4,000 이상의 초봉을 주는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4,000 이상이라는 초봉은 물론 이제 세해 전에 연봉이겠지만 순수한 연봉이에요. 여러분 실적과 상관없는. 여러분 실적이 아무리 낮아도 이 기본적으로 4,000 이상을 제약회사는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월 수령액이 아마 월 300만 원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 4년제 졸업하고 이 초봉 치고는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많은 취준생들이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제약 영업의 매력이 일비예요. 저희는 매일매일 이런 일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비는 보통 그냥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하루에 3만 원에서 최대 많이 주는 제약회사 9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이제 현금성 활동비로 주고 있고요. 회사마다 달라요. 이거를 뭐 실적에 따라 좀 차등을 해서 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뭐 직급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일비는 세금을 떼지 않는 순수한 그냥 현금성 활동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일비를 하루에 9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일 근무라고 치면 한 달에 180만 원의 그런 현금성 그런 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이 뭐 일비는 뭐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고 뭐 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쓰시라고 나오는 일비고요. 보통 평균 3만 원 정도라 보시면 돼요. 제약회사들이. 네, 3만 원 정도의 일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외에 별도로 일비를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 많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이 인센티브 제도는 뭐 회사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일단은 조금 보편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뭐 목표 달성하면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주력 제품들이 있는데 이 주력 제품을 뭐 목표 달성하면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 이 신제품에 또 인센티브를 또 이런 정책을 걸어서 영업사원들이 신제품을 많이 팔으라고 또 그런 이런 동기부여를 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1등하는 탑 퍼포머 MR들한테 주는 또 인센티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해외여행을 또 많이 자주 가요. 또 직원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해외여행 시상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 뭐 기타 다른 상품권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요. 이런 인센티브 제도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내가 1년에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요. 인센티브를. 사실 영업이라는 메리트가 이런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근직을 안 가고 영업을 선택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시면, 그리고 회사마다 이런 인센티브 정책을 본인이 잘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하시면, 그리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를 우수 MR들한테 주는 제약회사가 있고요. 네, 여기도 뭐 자동차를 이렇게 주는 제약회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제약 영업을 하다 보면 능력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 또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에 저는 이제 차장 승진을 했는데 제 동기들보다 저는 이제 2년 빨리 했어요. 굉장히 회사 안에서는 좀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사실 제가 내근직에 갔었다면 이렇게 빠른 승진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서, 영업이라는 거는 실적이라는 평가 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자신의 동기들보다 빨리 이렇게 조기 승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골프를
뭐 모르시겠지만 가서 영업을 하면서 골프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맥도 할 수 있고, 이런 인맥들과 또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영업이잖아요. 또 사무실 안에만 있지 않고 밖에 외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일을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제약 영업의 좀 혜택이고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좀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런 공문을 모든 의사들한테 내려 보냈어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이게 처방 통계 자료로는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영업사원의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처방 통계 자료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처방 통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뽑아주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회사 직원이나 도매상 직원들을 병원에 출입시키지 말라. 이런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든 의료인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란색은 법으로 허용된 거예요. 이런 샘플 제공, 그리고 뭐 아까 학회 같은 거, 그다음 제품 설명회 이런 거는 법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 3번 위주로 영업을 하고 1번과 2번은 좀 자제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면담 거절. 지금은 이런 스티커를 붙이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스티커를 좀 많이 붙여놨어요, 병원에. 이 MR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제약회사 직원과 잡상인을 거의 동급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병원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출입 제한 스티커도 과거에는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병원은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병원에 들어가면 그 병원 데스크에서 간호사들이 아마 이 면담 거절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담 거절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의 규제가 조금 심해요. 지금은 이거는 김영란법 예를 든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법의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조금 영업적인 제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랑 할 얘기가 없을 때 이렇게 침묵으로 그리고 시간을 쭉 보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 병원 안에서 원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내외였는데 진짜 5분에서 10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영업사원도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영업사원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런 영업사원들도 간혹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래 영업을 못한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 뭐 이런 뭐 예비군 훈련 이렇게 부탁하는 의료인은 없겠지만 되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의 압박. 뭐 저희들은 약국 직거래를 할 때 약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를 이렇게 오시우리라는 용어를 쓰는데 약간 좀 속어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거는 다 약이에요. 약이 지금 쌓여 있는 거고, 이렇게 실적의 압박 때문에 약을 밀어 넣고 반품 받았을 때 그 제약 영업사원들은 이걸 이제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저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퇴근하면 이렇게 허리가 굽혀져요. 되게 오늘 하루도 힘들게 일했구나.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다크서클이 낄 정도로 되게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겠지만 점점 제약 영업을 하다 보면 이 연차가 쌓일수록 이런 모습을 많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 업계의 큰 변화와 위기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의약분업. 이제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시작됐는데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 이걸 이제 명확하게 나눴던 시기가 의약분업이에요. 이때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회사가 한미약품이고, 이제 한미약품이 의약분업을 토대로 굉장히 급성장하게 됐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규제된 게 쌍벌제. 뭐 리베이트를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는 제도고요.
그다음 이제 약가 인하. 전국의 모든 약들이 이제 한 18% 정도 약가 인하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리베이트를 하다 걸리면 급여 정지, 2번 하다 걸리면 급여 삭제. 만약에 우리 회사에 뭐 100억, 200억짜리 품목이 급여 삭제를 당했다. 그러면 정말 회사가 휘청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굉장히 조금 무서운 법률이죠. 그다음 이제 뭐 이거는 법률은 아니지만 메르스라는 큰 전염병에 찾아와서 매출이 되게 급감했던 시기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김영란법, 공직자, 뭐 언론인 다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라는 게 생겼고요. 뭐 이게 미국에서는 선샤인법으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의료에 대한 이제 이런 접대를 했을 때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기록에 남겨야 된다 이런 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법이 올해 생겼고요. 이 법률은 딱 보니까 제가 2년 주기로 생기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짐작에는 아마 2020년도에 한 번 더 이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법률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위기는 아니지만 이 법률들이 모두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법률들이 이 법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리베이트가 사라졌고 근절될 수 있었는데, 사실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너무 정부에서 이런 너무 업계만 제한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위기에다가 이제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가지고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영업에 여러분 다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합격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현직자로서 느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 지원하는 회사의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인데 한미제약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안국약품인데 안국제약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지원하는 제약회사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제약회사의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스펙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은. 과거 제가 입사할 2006년도 당시에는 정말 스펙이 무스펙도 토익 점수가 없어도 그냥 면접이나 자소서만 잘 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게 제약 영업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스펙이 전반적으로 되게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 많이 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지원하는 제약회사의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주력 제품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제약회사의 주력 제품 같은 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의학 전문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데일리팜이나 기타 의학 전문 이런 신문 같은 거를 많이 좀 살펴보시면 이런 주력 제품 같은 거 정리해둔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같은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특징 같은 거, 그리고 제약 업계가 변화하는데 이 내가 지원하는 제약회사는 그 변화에 잘 따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대부분 제약회사 이 CP 선언을 했어요. 이 컴플리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준법을 지키자, 법을 지키면서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대부분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런 CP 선언을 했고요. 사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제약 업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들도 거기에 맞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제약회사가 과연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응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약간 자소서나 면접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펙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일단은 제약 영업은 4년제 졸업자가 아니면 지원이 조차가 아예 안 돼요. 간혹 전문대 2년제 졸업을 받아주는 제약회사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드시 4년제 졸업장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은 무관 하나 간혹 이제 뭐 생명과나 화학과나 이런 관련과를 선호하는 제약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스펙이 좀 필요해요. 저는 이제 토익이 그러니까 어학 점수가 아예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MR 자격증을 보는 회사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제약회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MR 자격증은 굳이 따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따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MR 자격증도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도 이런 본인의 스펙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자소서는 여러분들 아마 자소서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제목 같은 거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소제목을 쓰라는 이유는 보통 제약회사에서 만약 10명 정도를 정원을 뽑는다. 그러면 지원하는 비율이 대략 제가 봐서는 한 500명 이상이에요. 한 50대 1, 한 60대 1.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를 되게 꼼꼼히 읽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인사 담당자 뭐 두세 명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소제목을 좀 써서 좀 임팩트 있고 좀 특이한 소제목을 써서 자신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글자 수에 맞춰서 딱 쓸 필요는 없고 조금 여백을 남기면서 좀 간략하게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고 임팩트 있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증명사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풀 정장에다가 뭐 넥타이도 매시고 증명사진 좀 잘 찍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읽고 이 사람에 대한 좀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면접하는 취준생들 보면 소품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요. 뭐 이것저것 막 쌓아갖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준비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근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쌓고 오지 마시고 임팩트 있고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회사의 주력 제품 그리고 개인 뭐 UCC 동영상이나 뭐 이런 PR 브로셔 같은 것도 준비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 볼 때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손들어서 발표하시고요. 왜냐하면 면접관들 면접 끝나면 다시는 만약 그 회사 떨어지면 다시는 볼 사람들 아니에요. 어차피 볼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멘트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그냥 속 시원하게 발표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 같은 거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아까 자소서하고 마찬가지로 나를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 액션으로 기억에 남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임팩트를 주면서 면접관들한테 인상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면접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 그냥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고 그런 면접은 요새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면접의 예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면접 스터디 같은 거 취업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황극 같은 거 어떤 상황극 내가 의사고 너가 영업사원이고 그런 상황극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롤플레잉 식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PT 면접 같은 것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식으로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타 그리고 외부에서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프 타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면접 방식에 잘 적응을 하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면접에 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면접 예상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게 이걸 연습하는 것보다는 제약 영업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면접 타입으로
면접을 보는지 그걸 좀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면접 예상 질문은 꾸준히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답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예상 답변을 좀 준비를 하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학 영업 성공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학 영업으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더 지금 현재까지는 나름 성공했다고 보지만 저도 더 높은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진행 상황이고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좀 비법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MI들은 1년 동안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연수원이 끝나고 그 이제 담당 지역을 아마 인수인계 받을 텐데 이 인수인계 받으면 기존 거래처 원장님과 빨리 유대 관계를 쌓아야 돼요. 결국에는 유대 관계가 적으면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처 원장님들하고는 유대 관계를 최대한 빨리 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처만 방문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없는 비거래처를 많이 방문하셔야 되는데 비록 문전박대가 있더라도 이런 비거래처를 꾸준히 방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면담이 가능하고 우리 회사 제품에 관심 있는 원장님들을 타겟팅해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많은 병원을 또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루에 10군데 이상은 방문을 하셔야 돼요. 10군데 이상 면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주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공부 1년 동안 제가 녹색으로 특별히 좀 색칠을 해놨는데 1년 동안은 제품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영업 노하우를 많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 내 그런 선배들과 선후배들과 또 관계를 좀 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 그리고 이 코롱제약에서 실적 1등도 하고 이렇게 조기 승진할 수 있던 이유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거래 척수를 50척 이상 만들었어요.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64척까지 제가 만들었거든요. 보통 제약 영업사원들, 노컬 영업사원들 평균 거래 척수가 40처에서 50처 정도예요. 40개에서 50처 사이인데 그거 이상으로 좀 만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거래 척수는 케어 관리가 안 돼요. 한 60처 이하 정도까지 거래 척수를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약을 500만 원 이상 써줄 수 있는 고액처를 좀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를 밀어주는 키닥터, 우리는 뭐 키닥터, 펜닥터라고 부르는데 나를 밀어주는 키닥터를 만들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아야 돼요. 신뢰를 받고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MR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걸 좀 방심하는 순간에 다른 제약회사들한테 약을 뺏기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보력이 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과 뭐 밖에서 만나는 경우 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저는 약간 이제 요일별로 저는 영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어떤 병원을 가고 화요일에는 어떤 병원을 가고 이렇게 요일별로 스케줄을 정해놓고 저는 주로 영업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 영업이란 일을 즐겨야 돼요. 여러분들 현직자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동생이 제약 영업을 한다고 하면 자기는 절대 말린다.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제약 영업을 하는 거다. 근데 이런 사람들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약 영업이라는 일을 굉장히 즐기고 이런 목표 의식이 확실할 때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제약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정체되고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약 영업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런 목표 의식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재밌게 즐기신다면 절대 실패를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좀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청년 희망재단에서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줘서 이렇게 취준생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채가 계속 시작될 거예요. 공채가 시작되니까 공채가 시작될 때 자신이 원하는 제약회사에 많이 또 지원을 하셔서 그 준비를 또 잘하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